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상장한 한국 ETF와 MSCI 코리아 실시간 지수, 또 코르 등등을 살펴보면 또 오늘 국내 증시의 상황을 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와 관련한 오늘 EWI 0.46% 상승, 코르가 1.45% 상승, 야간 선물도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캐나다, 멕시코 아마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라는 속보가 나오면서 플러스로 지금 전환되고 있기에 오늘 국내 증시 예측 좀 상승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신한투자증권 황규현 PB팀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도체부터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기술주가 한 7% 빠졌고요. 반도체 ETF가 14% 빠졌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7개월 연속 셀 팔고 있고요. 네. 자, 반도체 부활 좀 어느 정도 언제쯤 가능할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언제쯤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은 변수 자체가 너무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계속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작년부터 계속 매도하고 있는 수량들이 여전히 뭐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부터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뭐 그 외 다른 종목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경기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는 좀 외국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이런 관세와 같은 이슈들, 그다음에 올해 뭐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 플레이보다는 다른 종목들, 지금 우리나라만 잘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AI 수요나 그다음에 최근에 일반 레거시 반도체 가격 상승, 일부 상승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어떻게 보면 미국 나스닥 기술주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점 대비 수두룩하게 많이 밀린 종목들이 수두룩하고요. 근데 대신에 뭐 한국 주식은 뭐 작년에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계속 좀 가져가시면서 추가 매수보다는 반도체 또는 종목들의 업황 턴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를 코스피를 살 때 좀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좀 사고 같이 한국 증시를 사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에 그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보유 전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반도체 그 외에 다른 포트폴리오 전략을 방산과 조선주로 황교안 팀장님과 꽉 잡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방산주 앞으로의 흐름 더 좀 긍정적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관세와 무관하거나 관세에 안전하거나 좀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만 잘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조선하고 방산 쪽이죠. 더군다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유럽에서 재무장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우리나라 방산주도 급등을 좀 한 모습입니다. 유럽의 방산주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유럽 중심의 종목들 위주, 유럽 자체적으로 방산을 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어서 조금은 지금 계속 살펴본 것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는 말 그대로 지금 조선주는 정말 가장 큰 호황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방산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방산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에도 있고 유럽 현지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밖에 사실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 쪽에다가 발주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서 발주한 선박을 가지고 미국과 관련된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특히 어제가 굉장히 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안 좋고 관세에도 영향을 안 줬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만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관세에 영향이 없는 것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대표적인 게 조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계속적으로 수주는 나오고 있고 특수선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 현지에서는 존스법을 개정해서라도 조금 우리나라 군함 쪽으로도 조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투자 계속 뭐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오더라도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일단 조선주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될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와 이제 무관하고 또 안전하고 그런 종목들 그 조선과 방사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지금 극대화하는 전략을 봤을 때 플러스 나신 분들은 지금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네. 매도 시점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아서요. 네, 일단 조선주는 아마 밑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매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많이 차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어제 사실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조선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주를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중후장대 종목들은 한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사실 그 끝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우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보면서 이게 과연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는지 다 왔는지 또는 기술적으로 너무 이제 과열 양상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몇몇 종목들에 대한 이제 하선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걸 무시하는 듯 어제 강한 상승을 또 보여줬거든요. 좀 일부 종목들은 좀 과하게 올라가면 다른 올라가지 않았던 조선주들이 또 치고 올라갈 확률이 좀 매우 높기 때문에 섹터 내 순환매 가능성으로 보셔야지 섹터 자체가 거의 다 왔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내가 매도하겠다라는 욕심보다 일단 보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점에 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매주 수요일에 황유한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 이제 인터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지금 증시가 좀만 더 좋으면 이게 좀 관련주가 좀 더 폭발할 텐데 시장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관련주들 뭐 봐도 되는 건가요? 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여전히 뭐 관세 영향에서 우리나라를 아직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세 영향에 큰 영향권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부 희귀 금속들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중국에서 또 가져와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몇몇 기업들은 이 이슈로 미국에다가 배터리 관련 소재나 배터리를 팔 수 없는 종목 몇몇 기업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시장 섹터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추세 종목 자체도 지금 다른 우상향하는 섹터들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지만 이런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과 2차전지 조직들을 보면 계속 고점을 낮춰가고 있고요. 저점도 낮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도 좀 반대네요. 완전히 반대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도주와 비주도주가 갈린 상황이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되는 쪽으로 자금을 실어주는 역할을 좀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가격 차이가 좀 나더라도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해서 자금이 좀 묶이는 일은 조금 서두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략 면에서 또 바이오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으시고요. 한 번에 좀 세워주시죠. 네, 금리가 어제 좀 10년물 국채 금리가 밀리면서 성장주들 특히 바이오 섹터로도 조금 자금이 밀렸고요. 보로노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가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빅테크 글로벌 빅파마들과 계약한 종목들 중 올해 여전히 계약이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아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할 게 작년 그리고 올해 빅파마들과 기술 수출이 나올 종목들만 보셔야 됩니다. 예상되는 종목 한 10여 종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 섹터 내에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그쪽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던 아니면 가격이 높든지 간에 그쪽 섹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조선 그리고 화장품, 바이오 이쪽 섹터 주도주 섹터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한투자증권 황유한 PB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곧 캐나다, 멕시코와 관련한 이제 관세 협의 이게 이제 좀 더 트리거가 될지 아니면 다시 또 정정 보도가 나올지 오늘 또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